네, 안녕하세요. 예, 티마스터와 함께하는 오늘 수업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차와 함께하는 그 수업 중에서 윌로 양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윌로 양식. 자, 윌로 양식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리고 윌로 양식은 뭐가 도대체 윌로 양식일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자, 오늘 같이 한번 배워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로 양식은요, 이제 윌로라는 말 자체가, 이게 버드나무라는 뜻입니다. 버드나무. 자, 여기 딱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부터 중국의 풍경화를 그린 그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780년경. 부터 이 양식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면은요, 꼭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큰 소나무, 얘가 큰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그리고 나서 누각, 그리고 나서 다리,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새 2마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제 윌로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럽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중국의 굉장히 이국적인 이런 풍경에 굉장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어내기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각자 1780년경에는요. 유업마다 스포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업들이 있죠. 그 유업들이 제각기에 이렇게 그림이 좀 달랐어요. 달랐는데,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1793년부터 그러니까 민턴 유업사에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딱 하나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민턴사에서는 토마스 민턴이 이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웨지우드라든가 스포드에서 같이 이렇게 동판으로다가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인기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동판으로다가 전사로다가 찍어내는 것들을 갖다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저렴하게 많이 찍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릇 세트 이런 거를 갖다가 찻잔 세트를 갖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민턴사에서 이걸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노동자 계층에서도 이런 찻잔을 가지고 우아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윌로 양식에 숨어져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자, 윌로 양식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자, 큰 소나무, 그 다음에 버드나무. 자, 그런데 버드나무를 갖다가 보면은요, 중국에서는 버드나무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별을 좀 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슬픈 사랑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연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소나무와 버드나무, 그 다음에 새 2마리, 그리고 나서 작은 배, 그런 다음에 누각,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울타리. 자,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예전에 이 접시 하나가, 윌로 양식에 있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아주 권력과 부를 자랑하는 세금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금 관리자에게는 쿤시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쿤시는요, 아버지의 그 관리 직원, 아버지의 그 직원인 창이라는 청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둘이 사랑은 했지만 둘이 항상 어떤 게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게 늘 걸림돌이었었죠. 자, 그런데 시녀를 통해서 우리 쿤시의 시녀를 통해서 창과의 그런 따뜻한 뜨거운 사랑을 갖다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쿤시의 시녀를 갖다 내치고 쿤시를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강가에 있는데 커다란 높은 벽을 쌓고 거기에 가둬두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50대의 대공가에게 시집을 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쿤시가 저기서 배가 하나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갖다 이렇게 보니까 대나무 잎에 아주 멋진 글이 써져 있는데 그거는 창이 보낸 거였습니다. 창이 뭐라고 썼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버드나무 꽃이 지고 복숭아 꽃봉오리가 피어날 때쯤이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연꽃잎과 수심에 깊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버드나무 꽃이 지고 복숭아 꽃봉오리가 피어날 때, 그럼 계절상으로 언제일까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이 연꽃잎과 함께 수심으로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쿤 씨가 답장을 보냅니다. 저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저를 여기서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쿤 씨의 아버지가 이제 그 대공과 함께 결혼식을 준비를 하죠.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데 대공이 굉장히 많은 보석들을 가지고 옵니다. 보석들을 갖고 와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돼요. 자,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제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음식도 먹고 하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 아버지와 대공이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자, 창과 함께 보석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쿤 씨의 시녀였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같이 함께,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데 멀리 떠나서, 이제 그 보석을 팔아서, 어떤 마을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요. 가운데 모래 톱밭을 메꿔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걸 갖다가 잘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창은 잘 졌어요. 그래서 창이 무엇을 적어서 농업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농업일지를 작성을 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면서 같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공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공이 군대를 데리고 이 쿤 씨와 창이 있는 마을로 찾아갑니다. 마을을 찾아가서 열심히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쿤 씨와 창이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함께 싸움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싸움 속에서 결국 대공이 던진 창이 맞습니다. 화살에. 어떻게 해요? 창을 맞다니,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쿤 씨가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슬퍼서 그 마을에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에 뛰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보고 신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쿤 씨와 창을 새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가 되어서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세상을 보며 잘 살아라 하면서 이가 새가 됩니다. 자, 이것처럼 여기 나와져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이 접시에 있는 이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의 날개를 펴서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접시의 한 장 속의 그림을 보면서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꾸며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윌로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배워봤습니다.